각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고민정 자리 생겼다고 기뻐하는 거 이런 게 연대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행당동 서생님의 tweet입니다. 고민정 아나운서가 청와대에 취직했는데 왜 내가 한시름 덜은 느낌이지?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이번 대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잘생긴 바디가드라고 하나요? 뭐죠? 경호원. 네. 그분도 사비를 들여가지고 했고, 취직한 게 아니고 사비를 들여가지고 다 사용했고, 다들 생업을 다 그만두고 캠프를 따라다니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냥 특히 그 공민정 전 아나운서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가지고 다들 어떻게 취직할지 뭐 할지 다들 걱정했는데 다들 안도에 한숨을 지금 쉬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캠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죠. 대부분 정당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정당에서 뭐 점심값이라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이제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정식값도 안 나오잖아요. 오로지 나의 마음, 지지하는 그렇죠. 마음만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고민정 전 아나운서가 부대변인이 된 거죠. 고민정 부대변인이 지난주에 파파이스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본인이 가장인데 남편을 먹여 살리는 시인 남편을 먹여 살리는 본인이 가장인데 그 때려치게 된 경과 뭐 쭉 문재인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일 얘기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끝나는 무렵에 그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어준이 그 뭐 출연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 취직했으니까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청와대 들어가신 분들은 국정원이 들어간 거나 다른 진배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보안이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고민정 아나운서는 일단 딱 봐도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잘 할 겁니다. 네. 예. 어디 뭐 부딪히는 캐릭터가 아니니까 네. 예, 학습 능력 좋고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한 2년쯤 3년쯤 지난 뒤에 대변인 뭐 지금 홍보수석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소통수석으로 바뀌었는데 나는 그 지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바꾼 것들 중에 홍보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요. 국민들과의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홍보수석이 국민소통수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청와대 직제가 개편이 안 됐다고 하면 국민소통수석 산하에 대변인이 있고 부대변인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 국민소통 수석 그분 말투가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쉬운 말로 이렇게 쭉쭉 풀어주시는 게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굉장히 재밌고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분들 약간 좀 정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 이제 임종석 실장처럼 잘생겨도 좀 보호감 생겨요. 조국 수석처럼도 마찬가지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가장 저는 만만하고 그 정도가 딱 에버리지로 잡아야 됩니다. 외모의 소통이 돼. 외모의 소통이 돼. 그렇지 않아도 이 고민정 씨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 남편인 조기영 시인의 그 시집을 좀 에세이집을 사줘야 되나 뭐 이런 그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가볍게 해결해 주네요. 아니 사주면 사주는 거지 뭘 또 청와대 들어가도 안 사줘요. 남편은 남편이지. 안 돼요. 지금부터는 그거 사주면 뇌물이라고 걸릴 수도 있어요. 공과 사는 우리 분리시킵시다. 아나운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만 좀 말씀드리자 그러면 아나운서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실은 손석희시잖아요. 언제부턴가 아나운서는 방송국에서 배제가 되기 시작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알고 보면. 아나운서가요? 예전에는 PD, 기자, 아나운서가 같은 다 정규직 직원들이었고 업무가 달랐죠. 근데 이제 그 기자 저널리즘, PD 저널리즘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방송국에서는 기자들이 리포팅을 만들어 오고 편집해가지고 뉴스를 내잖아요. 그걸 총괄하는 것이 기자의 대장, 뭐 보도국장이나 뭐 보도본부장이나 여러 가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뉴스 앵커를 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예전에는 방송국의 꽃이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무슨 프로, 라디오 프로, 유명한 프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들 본인들이 직접 하는 우리는 뭐 기자지만 우리가 왜 뉴스 진행을 못해. 사실은 기자가 기사를 리포팅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스템이 아나운서들은 기자들이 써준 그 뉴스 멘트 앞에 그것도 끌어가는 멘트 있잖아요. 무슨 기자가 전화합니다라고까지 말해주는 멘트를 다 써주는 걸 읽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 기능에 있어서 언론인의 개념이 아나운서들에게서는 많이 빠졌어요. 대신에 아나운서들이 연예인화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자기 방송사 내에서 연예인들을 갖다 쓰면 들어가는 제작비 때문에 월급을 주는 자기 직원이기 때문에 수당 비슷하게 해서 몇천 원 주는 걸로 엄청나게 유명한 프로그램도 끌어가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 아나운서들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시사를 하는 아나운서는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요즘 그 비정규직 아나운서들이 많아졌다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방송사에 내에서는 거의 아나운서를 연예인 대접하는 거죠.
뽑아서 계약을 할 때도 정규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나운서를 뽑았는데 예전으로 말하면 사실상 방송사에서 리포터 뽑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아나운서들이 시사를 다루지 않게 되면서 정치권에 사실 쓰임새가 많이 없는데 그쪽에 관심 되게 많은 아나운서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그래서 그 한계를 느끼고 다시 입사 시험 보는 경우도 꽤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현재 그 기자 출신이나 아나운서 출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손석희 앵커만 해도 아나운서로 입사했지만 기자 역할도 했어요. MBC에 있을 때 직접 취재도 나가고 리포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영선, 정동영 이런 분들은 아나운서 출신이 아니에요. 꼭 그 뭐 악플 달실 때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국이나 그런 욕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은 다 기자 출신인데 단지 기자이면서 앵커를 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나운서하고 기자가 그런 역할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한테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나운서 출신이 남겨준 이미지는 너무 좋기 때문에 손석희 앵커는 아나운서와 기자와 이 모든 저널리즘을 넘어요. 그 자체의 존재감만으로도. 그래서 저는 손석희를 이룰 수 있는 뭐 계속 청와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사를 다룰 수 있는 출신이 아나운서이든 뭐든 간에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히 믿음이 가는 저널리스트로 남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 그런 게 있었네요. 요즘 그 채용되는 신입 아나운서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쓰임새도 뭐 길어봤자 2, 3년이다. 그래가지고 뭐 어리고 잘생긴 남자들 위주로 뽑아서 2, 3년 우려먹고 재계약 안 하고 버리고 하는 이런 풍토가 있다고 들었는데 다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요즘에는 심지어 이제 어떻게 되는 것까지 들었냐면은 옛날에 그냥 아나운서 그러면 정규직의 정직원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MBC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MBC 보면 메인 채널 우리 서울로 말하면 11번 있고 케이블에 가면 관련된 채널들이 엄청 많죠. 그중에서 아나운서를 같은 MBC 아나운서인데 MBC 아나운서가 아니야. MBC 스포츠 채널의 아나운서를 따로 뽑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또 계약직으로 이렇게 뽑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아나운서가 요즘처럼 뭐 이렇게 환상의 어떤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실제로 고민정 아나운서 정도 되면은 어떤 개념 갖추고 이런 분들은 그게 아나운서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청와대의 부대변인 같은 걸 통해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중후한 언론인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민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뜨겁게 유세 현장을 만들어가고 계신 우리 유세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모이신 우리 모든 시민 여러분들 다 함께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네, 대통령 누구로 찍을지 마음에 정해졌습니까? 누굽니까? 몇 번이죠? 1번 맞습니까? 그 사람 문재인 맞죠? 사랑합니다. 네, 저는 사실 매일매일이 처음입니다. 정치를 한 적도 없고 당원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KBS를 나왔고 지금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 인생뿐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들까지 저희 4명의 가족들의 인생이 이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떨립니다.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두렵진 않습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18년 전 한 남자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1살 연상의 시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저를 아나운서로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두 번째 남자에게 또 하나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누구죠? 여러분도 거셨습니까? 네, 믿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금수저, 흙수저 이런 단어 따위는 알지 못해도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줄 걸 믿습니까?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저는 5월 9일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5월 10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기쁨과 함께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고민정 자리 생겼다고 기뻐하는 거 이런 게 연대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행당동 서생님의 tweet입니다. 고민정 아나운서가 청와대에 취직했는데 왜 내가 한시름 덜은 느낌이지?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이번 대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잘생긴 바디가드라고 하나요? 뭐죠? 경호 파파이스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가장인데 본인이 가장인데 남편을 먹여 살리는 시인 남편을 예, 예. 먹여 살리는 본인이 가장인데 그 때려치게 된 경과 뭐 쭉 문재인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일 얘기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끝나는 무렵에 그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어준이 그 뭐 출연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청와대 취직했으니까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청와대 들어가신 분들은 국정원이 들어간 거나 다른 진배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보안이 필요한 기관이기 예. 때문에 고민정 아나운서는 일단 딱 봐도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잘 할 겁니다. 예. 예. 어디 뭐 부딪히는 캐릭터가 아니니까 네. 예, 학습 능력 좋고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한 2년쯤 3년쯤 지난 뒤에 대변인 뭐 지금 홍보수석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소통수석으로 바뀌었는데 병원 예. 그분도 사비를 들여가지고 했고 취직한 게 아니고 사비를 들여가지고 다 사용했고 다들 생업을 다 그만두고 캠프를 따라다니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특히 그 공민정 전 아나운서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가지고 다들 어떻게 취직할지 뭐 할지 다들 걱정했는데 다들 안도에 한숨을 지금 쉬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캠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죠. 대부분 정당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정당에서 뭐 점심값이라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근데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정식값도 안 예, 나오잖아요. 오로지 나의 마음, 지지하는 마음만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고민정 전 아나운서가 부대변인이 된 거죠. 고민정 부대변인이 지난주에